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성탄절을 앞두고 여권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막겠다는 거는 공감을 받을 만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야권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을 입틀막 정권이라고 했던 여당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의 흐름은 그야말로 여권의 폭주라고 부를만 합니다. 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 서부와 제주 지역은 눈도 이어지는 만큼 보호는 물론 빙판길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외부 전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보좌진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 아침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언저리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들어닥친 한파가 오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온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온 자체도 매우 낮지만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체감 영하 18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물에 젖은 휴지를 바깥에 꺼내놨는데요. 금세 딱딱하게 굳어가더니 1시간이 지난 지금은 마치 벽돌처럼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두드려 봐도 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나오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서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도,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화천 산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4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파주 영하 13도, 제천 영하 1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1도, 대구 영하 6.5도, 광주 영하 5.5도로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이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2도에 그치겠고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여전히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전남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 1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모임이 많은 시기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날이 한층 더 추워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음주를 한 뒤에 야외에 오래 머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에만 서울에서 저체온증 8명, 공상 1명 등 한냉 질환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길가나 집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 3명입니다. 지난 겨울철 서울 한냉 질환자 통계에서도 전체 발생 장소 가운데 88%가 야외였습니다. 다 조금 의식이 없거나 약간 좀 이렇게 희미한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되신 거라 이제 야외에 이렇게 그 추운데 오랫동안 하게 되면 갑자기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체 한냉 질환자 가운데 65살 이상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고령층이 추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추운 날씨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보온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파는 건강뿐 아니라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는 240여 건으로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등 순이었습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피해가 집중됐고 공사 현장 역시 수도 계량기가 외부에 직접 노출돼 추위에 취약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2분의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맞아 전국 성당과 교회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도심 역시 강추위 속에도 소중한 사람과 성탄 풍경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성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시국이 혼란했던 지난해보다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올해 성당을 찾은 신도들. 모두에게 따뜻한 성탄이 되길 바랐습니다. 작년보다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구도 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다. 성탄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도 분열과 단절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빛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에게 사랑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용기를 냅시다. 우리의 작은 응답이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성탄의 빛을 다시 피워 올릴 것입니다. 서울 조계사에도 트리가 세워지는 등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가운데 도심은 매서운 추위도 잊은 채 성탄절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성탄 장식과 음식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만끽하고 이런데 일단 강아지랑 셋이 처음 와봐가지고 너무 의미가 있고 또 날씨는 추운데 또 이런 음식 먹으니까 되게 행복하고요. 손끝, 코끝이 시린 와중에도 유명 명소들을 돌며 꽉 채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추위 견디면서 좀 많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덕수궁 갔다 왔고요. 광화문 쪽 가서 크리스마스 축제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성탄절이었지만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YTN 송재인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식입니다.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자는 계정 3,000개에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외부 전송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쿠팡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행위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는 재직 중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 개에 접근했고 이 가운데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 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언론 보도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채워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고 해당 하천을 수색해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최상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고 유출자의 진술도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하다며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 결과를 지속해서 안내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의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과기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회에 알렸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처 TF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라인 인사들도 회의에 배석했는데 쿠팡 사태가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성탄절 휴일에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 참여부처인 과기부는 물론 유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내 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현황 점검과 2차 피해 예방책을 공유하고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인 공휴일 긴급회의는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2일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나간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2차 관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라인도 함께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도래했다는 이른바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들여다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선 쿠팡 사태를 둘러싼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년 1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재판 과정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내란 특검이 꺼내든 혐의는 체포 방해였습니다. 금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재구속된 뒤로 자신의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체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
지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여럿 공개됐습니다. 전직 경호처 부장이 직접 기록해둔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 사격 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경호 정보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판결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계없이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구형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이 재판은 내년 1월 16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반부 들어 집중한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도 아직 남아있는 의혹들이 여럿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우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이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다시 부르는 등의 추가 수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 전 수사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 외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의혹들이 아직 여럿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명품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고가의 증거물들이 확보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혐의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 역시 특검이 마지막까지 들여다본 사안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사건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6일 오후 3시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전성배 씨의 측근인 이 씨는 유력 인사들과 가까운 전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은 물론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성탄절 휴일도 반납하고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선 만큼 조만간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 코리아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앞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18년 무렵 전 의원에게 현안을 청탁하며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면 7년 공소시효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 시계 실물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시계 구매 내역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성탄절에도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나 총재 특별보고 문건 등 확보한 압수물과 여러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번 주 조사한 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모 씨 등 교단 돈줄 관리자들을 비롯해 교단과 정치권을 이어준 인물로 지목된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 전 회장 송모 씨와 한학자 총재까지 확보한 진술들을 대조하며 따져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를 다지면서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경찰이 올해 안에 수사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보좌진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이 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또 다른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딴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거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을 겨냥해 직접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무렵 유지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며 이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들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공개하거나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방 캡처 10여 장엔 여성 구의원과 김 원내대표 가족 사진이 업로드됐고 욕설과 함께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취득한 대화방 자료를 공개한 거라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원내대표 가족이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4월 당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의 안과 진료 일정을 상기시키며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가 하면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아들의 MRI 진료를 대신 부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 측은 진료 예약만 부탁했고 의전 요청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와 맞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당 원내사령탑과 전직 보좌진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당의 각종 입법 과제 완수에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당 안팎에선 흘러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음식이나 조리법에 대한 표절이나 도용, 이거는 항상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이렇다 보니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자신의 빵이 도용당했다는 업체가 있는데 상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5년 전부터 연잎 모양 빵을 만들어 전국 4차례 판매하고 있는 정승학 씨. 최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과 유사한 제품이 전국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잎 모양부터 포장 상자와 설명 문구 등이 거의 같고 상자 안에 든 빵의 개수와 판매 가격도 같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을 했지만 단순 명칭과 형태만으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 제품 출시를 위한 수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창작의 의도는 1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동일회사 제품인 것 마냥 혹은 이 같은 자매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비슷한 빵을 출시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다며 도용과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가루가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성분이. 네. 그리고 어머니 빵 자체도 모양도 틀리고. 네. 근데 케이스는 종류 케이스, 저희 쓰는 공장의 케이스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앞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파리바게트가 감자빵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재료와 성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허 분쟁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나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형성한 상품의 성과나 영업상 신용을 모방하거나 편성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두 상품의 종합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찰이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달아났다가 캄보디아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소재 파악을 위해 지난해 인터폴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태국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캄보디아에 미입국했고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로 간 경찰은 황 씨가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병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해외 도피 중 행적을 살펴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황 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 황하나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열립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더불어 도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른 형태로 만든 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 금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자사의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수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선 행위가 출처 표시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수선한 제품에 대한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에 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먹거리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달걀은 물론이고요. 김밥과 칼국수 같은 서민 메뉴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잠잠하던 달걀값이 다시 7,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특란 39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7,01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0.8%, 평년과 비교하면 8.3%나 비쌉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달걀은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뛰는데 수급 불안 우려도 커졌습니다. 올겨울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모두 11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매몰 처분된 산란계는 300만 마리로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 5천만 개의 3에서 4%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달걀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몰 처분 마리수가 500만 마리를 넘기면 영향이 예상됩니다.
밥상 물가도 비상인데 서울 지역 외식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 메뉴 8가지가 1년 사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김밥으로 지난달 평균 3,700원으로 5.7% 비싸졌고 칼국수는 9,846원으로 4.9% 올라 10,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식재료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건비라든가 뭐 이러한 관리 비용 인상도 고물가 고환율 기조 속에 연말연시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횡보하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8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역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0.21%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0.1%대 후반에 머물렀던 상승률이 다시 0.2%대에 올라선 겁니다. 8주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등 핵심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성동구가 한 주 만에 0.34% 오르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한강 벨트 마포와 광진의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송파구 상승률은 0.33%로 한 주 만에 0.5%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과 서초, 강동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계 상승률은 8.48%로 연간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전망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더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용인 수지가 0.08%포인트 오른 0.51%로 나타났고 성남 분당도 0.44%,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단지,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호가가 높아지며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확대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그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이 즉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밀어 올렸다라고.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3주째 0.09%를 기록했고 서울은 선호단지 매물 부족으로 0.16% 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입니다. KT 알파가 운영하는 모바일 선물 서비스 플랫폼 기프티쇼에서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 3천억 원이 넘는 판매 촉진비와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식 선물이 오가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국내 종목은 삼성전자, 해외 주식은 테슬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의도를 숨기고 속임수 질문이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과도한 클릭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 아침 기온은 더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언저리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외부 전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의 호위함을 만들 업체로 한화오션을 지목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 경험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다룰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여야의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제3자의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헌법재판소 등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 후보군으로 거론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로 여당과 가깝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변을 추천받더라도 그 변호사들이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민변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이번에도 얼마나 비판합니까? 여기에 보수 야권이 제안한 법원 행정처 추천안에도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재나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여지를 준다면 다른 후보 100명을 들러리로 세운들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내 특검 처리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오늘까지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개혁신당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냐며 여당을 향한 압박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덕지덕지 부시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든 공동행동이든 민주당이 결단할 때까지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포함을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 이를 빼고 대신 2022년 대선에서의 통일교,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립니다. 머릿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공동 단식 카드까지 염두에 둔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특검 추천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을 놓고 특검 거부를 위해 혁신당을 동원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원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추진되자 거부할 명분을 찾느라 안절부절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과 기간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시기도 포함된다며 수사 대상 포함 정당은 특검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토론으로 대표되는 2박 3일 필리버스터 전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초에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여권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이 뇌관인데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필리버스터 전국은 2박 3일 만에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숨돌릴 틈 없이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걸로.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꼽힙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커진 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고 일정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론까지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사법개혁 법안들 역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인데, 대법관 증언과 법원행정처 폐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도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속도전에 대한 법여권 안팎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당장 우군으로 여겨졌던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조국혁신당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소수의견 보호란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는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추진 강행 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여야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사직생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에서 24일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59%로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3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고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4%, 3%로 집계됐습니다. 네, 2025년 올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는데 개인 차원과 국가 사회 차원 각각 좋지 않은 해였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말에는 개인 차원과 국회, 사회 차원에서 각각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0%대로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표조사 결과 NBS 웹사이트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회견에서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3대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주로 이야기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연말 민생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환경미화원과 근무를 보조한 이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1심 판결을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만에 선고합니다.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길 경우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개정해서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군 간부들의 설명을 들으며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3월 건조 추진 사실을 밝힌 핵잠수함으로 실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신문은 이 잠수함이 8,700톤급으로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유도탄을 탑재한다는 건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과 달리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공격용 잠수함임을 시사합니다. 핵잠수함의 크기도 문제지만 향후 탑재될 무기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SLBM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이 헤일이라는 핵 의뢰 장치가 장착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북한이 핵 잠수함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긴 했지만 외부만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건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남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할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200km 밖의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탐지했다며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대결적인 본심이 재확인됐다고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나오션이 하나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해군의 표준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한미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인수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과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핵추진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데 있어 미 해군의 핵추진 경험과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었지만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안이 마련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핵심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약 360만 명 규모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합니다. 관건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지역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 법안에 얼마나 충실히 담길 수 있느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첫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새롭게 제정될 특별법에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특위가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기간이 짧다며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미 제출된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응하지 안 해가지고 다 지금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그 지금 이 소모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짧은 그 시간 속에서 또 법안도 또 내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효율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참 문제가 있고. 행정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는 물론 교육감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안을 적절하게 찾아서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속에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공론화할지가 향후 통합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폐광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만 1억 5천만 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광산 주변에 돌무더기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함께 나온 석탄 경석입니다. 경석은 그동안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붕괴 우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최근 조사 결과 강원도 내 폐광산 215곳 일대에 쌓인 경석은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석은 가공을 거치면 건설 자재와 단열재, 첨단 소재 산업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정밀,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 산업, 오버가치까지 나갈 수 있는 산업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원료 판매와 개발 행위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내년에도 기업들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할 텐데 후년부터는 좀 이렇게 기업들이 좀 공장을 좀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석은 대부분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에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산업화를 추진 중인 강원도가 판매까지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속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달걀 생산을 위해 키우는 산란계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닭 25만 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평택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충북 음성, 24일에는 경기 안성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AI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병원성을 평가한 결과 평소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정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경 10km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을 맞은 미국 뉴욕의 명소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성대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은 역대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가 극도로 어렵던 대공황 시절부터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매년 성탄절 시즌에 등장하는 록펠러 센터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올해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탄절 명소로서 변함없는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1936년 불황을 즐겁게 이겨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뉴요커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성탄절 명소인 브라이언트 공원 스케이트장에서도 시민들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추운 겨울철, 인적이 드물어지는 공원에 범죄를 없애고 축제를 즐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겨울 마을은 인기 만점입니다. Oh, actually, this was one of my favorite years. Everything went really well. My Christmas wish is health and happiness for everyone. I think Christmas is the best season in York, and today is not cold, so it's amazing.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등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성탄절 이미지는 미국 백화점들의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성탄절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면서 성탄절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란 문화가 퍼졌고 이는 연말 대량 소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역대 최대인 1조 달러를 지출해 소비가 미국 경제를 굳건하게 떠받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약화가 새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성탄절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성탄 메시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망을 기원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자 러시아는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폭격이 멈추지 않자 우크라이나는 성탄절 당일 드론과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의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정유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항구 도시 템유크에 있는 석유 제품 저장 탱크와 남서부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양측 모두 유리한 종전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탄 메시지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그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는데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Сьогодні мрія усіх нас одна. І бажання ми загадуємо одне на всіх. Щоб він сконав. 이에 러시아는 젤렌스키가 야만적이고 증오에 가득 차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Мало адекватного человека. Хочется задаться вопросом, способен ли он принимать адекватные решения в сторон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лити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첫 성탄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E le parti coinvolte, sostenute dall'impegno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trovino il coraggio di dialogare in modo sincero, diretto e rispettoso.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연내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전쟁의 포성 속에서 간절하면서도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평화를 향한 그들의 염원을 별에 담아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마다 찍혀둔 별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면서 옛 소련 시절부터 억압을 받아온 풍습이기도 합니다. Я гадаю, що відновлення своїх традицій – це так само один з варіантів боротьби з окупантом. 크리스마스 날에 평화를 누리고 싶었지만 전쟁은 단 하루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Дорогі друзі,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공습의 공포도 이날만큼은 시민들의 노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Ракети пішли геть! Так і ми співаємо! 팔다리를 잃은 참전 군인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일부 참가자들은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이름을 별에 적어 그들을 기렸습니다. Поки що ніякої надії, але дуже велика мрія залишається і хочеться вірити серцем, душею, що це все-таки настане і війна скінчиться. 전쟁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래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것은 중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이란 정예부대 군인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 움직임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군사 타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레바논 남부 안사리예 지역의 공습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외 작전 부대인 쿠드스군의 핵심 요원 후세인 마무드 마르샤드 알 자와리를 암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 자와리는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각종 테러를 기획해온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 움직임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군사 타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자국 공군 조종사 수료식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의 재무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연구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겠다며 6월 이란의 군사 핵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12일간 전쟁이 벌어진 끝에 미국의 개입으로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여행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종전의 60% 수준까지 감축하도록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지난달 후반에 대형 여행업체 각사에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 대응해 지난달 13일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서 얼마 뒤에 여행 업계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배구 경기장은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좌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신나는 응원과 함께 성탄절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프로배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배구장을 찾은 인파가 경기장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탄절 매치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 관중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벤트 게임에도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저희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도 참여하게 되고 배구도 보러 와서 너무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안은 더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칩니다. 관중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응원 열기를 북돋우고 선수들도 산타 옷을 입고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배구 처음인데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는데 크리스마스날 이렇게 오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풀세트 접전이 펼쳐진 경기는 현대건설이 정관장의 역전승을 거두고 7연승을 완성해 홈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카리가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19득점을 올렸고 베테랑 양효진도 블로킹 5개를 포함해 14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3라운드 전승을 달성한 현대건설은 1위 한국도로공사를 승점 1점 차로 뒤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이렇게 홈 경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경기장 와서 응원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서 펼쳐진 남자부 경기에서는 비에나와 임성진이 45점을 합작한 KB손해보험이 선두 대한항공을 꺾고 성탄절 매치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주포 정지석이 부상으로 빠진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특별한 유니폼까지 입으셨는데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 유니폼은 정지석 선수 마음에 좀 드시나요? 멋진 유니폼 입고 팬들에게 이런 표현 드렸는데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